국방과학연구소 가유전자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에드는 5일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설계한 유전체 치료제로 세포 및 동물 실험을 한 결과 치료 효능이 화치료제는 혈장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으로 분류된다. 에드가 개발하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는 환자의 유전체 정보 등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으로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 침투해 스스로 증폭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변종 바이러스에 또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에드는 천여 개의 치료제 후보군을 설계한 뒤 이 가운데 효능이 있는 6가지 치료제 후보군을 확인했다. 이 중 효능이 가장 좋은 한 개 치료제로 동물 실험을 했고 그 결과 감염된 실험 용기의 폐가 투약 후 깨끗해진 효과를 확인했다. 에드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제약회사와 협력해 약물 전달체를 이용한 안전성 평가 및 임상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실험은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 앱온사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실험 결과는 지난달 논문 사전 게재 사이트인 바이오아카이브에 게재됐다. 에드는 무기 개발 연구를 하는 기관이다. 치료제 연구에 착수하게 된 것은 한탄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한 경험이 유행성 출혈열의 원인 바이러스인 한탄 바이러스는 한국인 학자 이호 황 박사가 발견해 1976년 명명됐다. 6.25 전쟁 당시 국군과 미군 장병들이 1탄 바이러스에 감염돼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에드는 한탄 바이러스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를 이번 치료제 개발에도 한탄 바이러스 치료제 설계 방식이 그대로 적용됐다. 에드는 1970년 8월 6일 창설돼 50년간 KT-1 훈련기 K2 전차 K9 자주포 미사일군 위성통신 아나 시슴-2 등 주요 무기 305 시즌 1휘에 만해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에서 합동시연회를 열고 레이저 대공 무기와 스텔스 기능이 장착된 무인 전투기를 개발 중이라고. 레이저 대공 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된 광원 레이저 빔을 표적에 직접 쏜 목표물을 무력화시키는 무기체계다. 이 무기를 활용하면 소형 무인기 등을 타격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이 없을 뿐 아니라 별도의 단 없이도 운용 가능하다. 1회 발사 비용은 약 2,000원 수준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올해부터 약 880억 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레이저 대공 무기 개발을 완료한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개발 막바지 단계다. 전파 흑소구조 우미 비행제어 기술 등을 갖췄다. 이 전투기는 10km 상공에서 마하 0.5의 속도로 최대 3시간 비행할 수 있다. 스텔스 잡는 스텔스기 띄운 미국 한국은 걸음마 수준. 2030년대 이후 글로벌 제공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F-22와 F-35의 성능을 뛰어넘는 우주 괴물 6세대 전투기로 추정되는 시제품이 시험 비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한국은 F-35의 도입을 진행 중이다. 15일 미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울로퍼미 공군 획득 담당 차관보는 미공군 협회 화상회의에 참석해 6세대 스텔스기 개발 계획인 차세대 공중지배 프로젝트의 일부로 추진됐다며 많은 기록을 세웠다고. 미공군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이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시제기 시험 비행은 예상치 못할 2003년대 초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던 세간의 예상을 깬 미국의 행보는 5세대 스텔스기처럼 6세대 전투기 경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일본이 개발할 예정인 6세대 전투기 상승도. 일본은 자국에서 6세대 전투기를 만들 예정이다.
일본 방위성 제공 로퍼 자관부는 차세대 전투기 제조사와 구체적인 성능 등은 물론 시험 비행 시점과 외형조차 밝히지 않았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중국, 러시아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시험 비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행 제어 및 임무 시스템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개발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5세대 스텔스기보다 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려면 B-2 폭격기처럼 꼬리 날개가 없는 외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꼬리 날개가 없다면 고기동이 어렵다. 폭격기라면 고기동에 대한 중요성이 낮지만 공중전을 치르는 전투기는 사정이 다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6세대 전투기는 F-35보다 항속거리가 길고 적재량도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기술로 데이터 분류, 분석을 조종사 대신 처리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마하우칸 없는 극초음속 무기와 레이저 무기도 장착된다. 기체 내부에 전선 대신 광섬유를 설치할 가능성도 있다. 광섬유를 쓰면 항공기 내부 공간을 차지하는 전선 더미의 크기가 줄어든다. 더 많은 정보를 더 신속히 처리하면서 무게도 줄어들고 내부 공간 확보도 쉬워진다. 로퍼 자관부는 차세대 전투기 시제품은 디지털로 설계와 조립 등의 시험을 제조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신속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통해 항공기를 설계하고 조립해 시험하는 방식은 보잉과 사부가 개발한 T-7A 훈련기 개발에 로퍼 자관부는 개발 및 생산과 유지 과정에서 대대적인 혁신을 그는 신형 전투기를 디지털로 설계할 때 더 많은 전투기 제조사들이 참여해 거대한 제조 시설이나 막대한 비용 또는 노동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개 이상의 업체가 군용기를 만들던 1970년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미 공군은 6세대 전투기를 짧은 기간에 복수 기종을 소량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F-15나 F-16처럼 하나의 기종을 구매하면 성능 개량과 정비 등을 통해 3, 4년 차세대 전투기는 설계 변경을 통한 성능 향상을 지속. 8년마다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어 16년 사용한 뒤 폐역시킨다. 방산업체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50에서 80대를 구매한다. 디지털 설계를 통해 항공기의 공통성을 높이고 유지 관리를 단순화한다. 이는 미국 방산업계의 수익 구조를 흔들 수 있다. 미 공군 전투기 프로그램은 경쟁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 및 생산 단계에서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업에 유리한 구조였다. 사업을 수주한 기업은 개발 및 생산비를 낮추는 대신 성능 개량과 장정비 등의 마진을 붙여 이익을 얻었다. 미 공군 B-2 스텔스 폭격기가 훈련을 위해 비행을 하고 있다. 미 공군 6세대 전투기도 이와 유사한 외형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미 공군 제공 항공기가 생산된 지 1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유지비는 매년 3에서 7%씩 증가한다. 비행시간이 3,500시간이 넘으면 점검과 정비비도 비싸진다. 프로그램을 수주한 기업은 수십 년 동안 이익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이유다. 때 10개 안팎의 어떤 미국의 전투기 제조사들이 록히드 마틴과 보잉으로 압축된 이유이기도 하다. 미 공군이 오래된 전투기 운영에 상당한 자금을 지출하는 대신 짧은 기간에 복수 기종을 소량 생산한다면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록히드 마틴과 보잉이 과첨한 전투기 제조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디펜스 뉴스는 개발비는 25%, 생산비는 18% 증가하지만 성능 개량 비는 79%, 유지비는 50%가 줄어들 것이라며 스페이스X를 만든 머스크에게 F-35의 경쟁자를 설계할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군은 기존 스텔스기 현대화 작업도 추진 중이다. 미 공군은 182대의 F-22 성능 개량을 위해 내년 6월까지 록히드 마틴과 계약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대화 요구 관리 지속 유지 소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F-22는 2050에서 2060년까지 운용될 예정이다.